그다음 이제 애플 소식인데 애플이 어제 대망의 아이폰 공개 행사를 가졌죠. 근데 역사적 통계로 아이폰 공개 행사 날에는 거의 근 10년 동안 주가 맨날 맨날 다 하락했습니다. 어제도 이 역사적 통계에 따라 아이폰 공개 행사 날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폰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AI 출시가 느려가지고 이거 되겠냐? 하면서 여기 달팽이가 애플을 업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 결국엔 아이폰 16, 뭐 9월 20일 날 글로벌 출시되고 대한민국도 1차 출시국 포함돼서 아이폰 16, 20일 날 살 수 있는데 그 뭐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미국 포함 모든 국가에서 사실상 애플 인텔리전스 바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초기 AI 기능 그 당시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하던 날에 나왔던 기능들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일부 기능들만 다음 달에 베타 테스트 형태로 미국 영어로만 제공한다고 하네요. 뭐 영어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집어서 미국 영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AI 기반 글쓰기 도움말, 요약, 사진 편집 등 기본적 기능만 포함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지난 애플 인텔리전스 행사 때 공개했던 이미지 생성이나 뭐 생성형 이모지 이런 기능들은 올해 말까지 제공할 거고 또 다른 대다수 기능은 내년 상반기에나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면 이 아이폰 16 결국 슈퍼사이클이 요런 AI 때문에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AI 기능 없으면 과연 사람들이 살까? 그리고 뭐 미국 외 국가에선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살까? 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시장에선 그렇게 평가하지만 막상 조금 아이폰을 직접 뭐 사용하고 또 아이폰 많이들 사용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이폰 교체 사이클의 핵심은 사실상 AI에 막상 관심도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금융을 바라보고 그런 이제 뭐 데이터 노름이라 해야 될지 그런 쪽 보는 사람들은 자꾸 AI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이폰 실사용자들은 이 AI 그렇게 관심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 생긴 거에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국내 언론에서는 뭐 카메라 컨트롤 버튼 하나 추가돼서 이게 뭔 혁신이냐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런 소리 나올 때마다 아이폰 항상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더 아래인 젠지 그런 Z세대 쪽으로 가면은 아이폰 구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진 감성이 좋다. 뭐 사진 색감이 좋다. 사진이 잘 나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폰 자체가 패션 아이템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여기 나오듯이 다 이렇게 아이폰 들고 셀카 찍고 뭐 거울샷 찍고 그렇게 하면서 SNS에 뭐 스토리 올리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그 SNS에 결국 올릴 수 있는 아이폰 카메라 특히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 여기 옆에 버튼이 하나 추가되면서 이제 기존에는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카메라가 촬영되던가 스피커 버튼 눌러야 촬영됐는데 이제 대놓고 그 카메라처럼 카메라 누르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셀카 찍거나 뭐 이런 거울샷 찍을 때도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사용자들은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알면 좋은데 아이폰의 주 고객은 전 세계 어디든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남성은 안드로이드를 조금 선호하는 현상이 있고 뭐 여성은 이제 아이폰을 훨씬 많이 선호하는데 결국에 뭐 좀 AI보다는 결국 여성 소비자들은 그리고 아이폰 구매해서 뭐 이제 사실 앱 개발 그런 쪽보다는 그냥 이제 사진 그런 쪽에 관심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면 좋은데 스태티스타에서 공개한 2023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는 이제 여성이 31%고 남성은 28%더라. 그래서 여성이 더 높고 뭐 국내에서도 한국갤럽에서 뭐 지난 7월에 설문조사한 거였는데 국내에서는 여성 18에서 29세 그쪽 이제 Z세대에서 아이폰 75%를 사용하더라. 여성 4명 중 3명은. 그리고 남성도 뭐 Z세대에서는 아이폰 약 55% 사용하고 있고 뭐 30대로 갈수록 이제 조금 안드로이드 선호도가 있고 아이폰 선호도는 좀 낮은 모습인데 그래도 여성 30대에서는 아이폰 59% 이렇게 여성들에서 아이폰 사용 비중이 훨씬 높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애플의 마케팅 전략이 여성을 공략하고 약간 뭐 디자인 미학을 강조하고 뭐 사용자 친화 인터페이스 이런 거 강조하지만 결국에 뭐 핵심은 이 사진 뭔가 감성 그리고 그냥 그 아이폰이란 걸 딱 뭐 이제 거울샷 그런 거를 막 찍어서 스토리 올리고 하는데 그 사과 그림 있고 하니까 다 알죠. 그걸 위해서 아이폰을 구매하고 아이폰 구매해서 뭐 메타 플랫폼에 인스타 쓰고 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아이폰 색감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갤럭시보다 색감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은데 조금 어렵습니다. 뭐 실제로 뭐 찍어보면 갤럭시가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그래도 그 이 사용자들은 아이폰 색감이란 걸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아이폰 감성.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아이폰 사진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회적 현상도 있는데 아이폰 스냅이라고 하죠. 뭐 요즘 감성이라고 하는데 아이폰 스냅 뭐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 사진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뭐 영상 촬영 이런 거를 뭐 돈 주고 한 10만 원, 20만 원, 뭐 많게는 30만 원씩 주면서 아이폰으로 촬영해 달라 라면서 이런 아이폰 스냅이 막 유행하고 뭐 이것도 뭐 국내외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일단 국내에서는 이 아이폰 스냅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왜 찍냐 이런 걸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더라. 이게 딱 안성맞춤이다. DSLR로 찍고 하면은 뭔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어색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막 보정하고 또 하는데 한참 오래 걸리지만 아이폰으로 하면 이게 바로바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서 좋다. 라면서 결국에 이 인스타 시대에는 이 아이폰이 필수가 아닌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런 새로 나오는 아이폰 수요도 있는데 이 옛날 감성의 아이폰 사진도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언론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흐릿한 저화질 사진에 빠진 청년들 해가지고 뭐 당근마켓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아이폰 구형 모델들 거래가 정말 활발히 일어납니다. 특히 아이폰 XS 시리즈 이게 뭐 찍으면 카메라 사진 감성이 좋다 하더라고요. XS로 찍으면 그래서 막 40만 원, 뭐 30만 원, 막 그런 10 몇만 원, 20만 원 거래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더 내려가서 뭐 아이폰 6S 요런 게 뭐 또 사진 감성이 좋다. 옛날 카메라 느낌이다. 이때가 참 좋더라. 하면서 결국에 아이폰 구매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다 카메라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Z세대가 레트로에 열광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거 좋아하니까 결국 아이폰 이번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 추가된 거 아이폰 고객들 확실히 홀릴 수 있는 효과 아닌가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애플이란 기업이 사실 뭐 테크 기업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 당연히 받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패션 기업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크셔스의 버피동도 약간 필수 소비재다 그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하고 하는데 애플의 이 에어팟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고 최근에는 이 에어팟 맥스 이 국내 막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이거 정말 많이 끼고 다닙니다,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 저게 좀 좋은가? 저는 안 껴봐서 모르겠지만 이 에어팟 맥스도 많이 끼고 이런 진짜 막 2000년대 초에 낄 것 같은 그런 헤드셋들 뭐 소니에서 만드는 것도 끼고 요새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 거 끼던데 근데 그중 가장 대중적인 건 에어팟 맥스고요. 에어팟 맥스가 이번에 결국 애플 행사하면서 뭐 새로 업그레이드 되진 않았지만 신형 색상 추가한 거, 새롭게 색상 추가한 것만 해도 결국 이제 애플 자체를 패션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것도 긍정적인 판매 증대 효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어팟 4세대도 이제 3년 만에 출시되다 보니까 뭐 수요 조금 교체 사이클 새롭게 구매하는 사람들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에 에어팟 3세대 나왔고 22년에 에어팟 프로 2세대 나왔는데 작년 2023년에는 에어팟 새로운 모델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1년 쉬어가고 2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에어팟 수요 조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 행사 여러 가지 있으면서 애플 워치 관련해서도 소식이 나왔죠. 애플 워치 시리즈 10이랑 애플 워치 울트라 3는 안 나오고 그냥 2 울트라 2에 뭐 조금 형태 다른 이제 그런 것만 나왔는데 여기서 꽤나 흥미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한번 다뤘었는데 수면 무호흡증 관련한 기능이 추가된 거 이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오는 애플워치 시리즈 10부터는 수면 무호흡증 알림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이게 뭐 당장에 출시되는 건 아니지만 곧 FDA 승인 예정이고 뭐 아마 올해 안에 이게 승인되면은 글로벌 전 세계에서 아마 국내도 될 겁니다. 이 애플워치 차고 자면 이제 수면 무호흡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이런 알림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그냥 번역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수면 무호흡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덜 알려진 질병이고 왜냐하면 본인은 자고 있으니까 내가 수면 무호흡증인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구나.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초에 나왔던 투자 의견 리포트 중 하나가 레즈메드에 대해 여기 글로벌 양압기 치료
여기 1위 기업이죠.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의 대상으로 하는 이 양압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윌리엄 블레어에서 레즈메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 GLP-1 그 비만 치료제 맞으면서도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관심 늘고 있고 뭐 기술 발전 결국에 차세대 애플워치인데 애플워치 시리즈 10부터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 추가됐으니까 결국에 이 수면 무호흡증을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환자들 치료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25년부터 환자 급증 해일이 몰려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최근에 월가에서 이 기업에 대해 그런 평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즈메드 주가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뭐 최근에 결국 뭐 GLP-1 때문에도 수면 무호흡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애플워치 시리즈 10에서 이렇게 대놓고 수면 무호흡증 그 진단 기능을 추가했다. 요게 또 애플워치 이번에 나올 때 관건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이게 나왔다 하니까 요런 기업도 뭐 앞으로 수요 증가 뭐 윌리엄 블레어에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할 거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애플워치 관련해서 또 있었는데 애플워치가 이번에 결국에 뭐 애플워치 시리즈 10 나오고 과연 여기에 뭐 수면 무호흡증 기능 추가될 거고 추가될 건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였지만 애플워치 울트라 3에 약간 러닝 관련 기능이 대폭 개선돼서 나올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우리 두께가 얇아졌고 존재감이 커졌다. 요런 정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러닝 시장 관련해서도 아이디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애플워치는 생각보다 그 러닝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이 애플워치 좀 많이 안 쳐주더라고요. 러닝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가민이란 기업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까지만 해도 가민이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5%였습니다. 근데 24년 2분기에 점유율 11%로 2년 사이 2배 뛰었다 나오고 있고요. 뭐 여기 애플 거의 뭐 시장 절반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로 삼성, 뭐 가민 있는데 최근에 가민이 이 둘의 점유율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러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국내도 현재 러닝 붐이죠. 그래서 러닝 관련 성능이 이제 만약에 애플워치에서 대폭 개선돼서 나왔으면은 이 가민의 대표 모델인 가민 포러너 요거 수요 감소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있었는데 생각보다 애플워치 10에도 뭐 러닝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 따로 추가되지 않았고 애플워치 울트라 3 이것도 출시 안 됐다 보니까 그러면 가민이 올해 1년 더 잘 되겠구나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러닝 관심도 높아지고 러닝 관심 많은 사람들 이런 스마트워치 다 찾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애플워치는 뭐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만 그걸로도 운동하지만 진짜 러닝 매니아들 뭐 러닝 클럽 활동하고 진짜 러닝 매일매일 뛰고 난 제대로 이거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 가민 포러너 요 제품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구글 트렌드상으로 사상 최고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글로벌 러닝 붐 이어지고 있고 팬데믹 당시에 아웃도어 활동 증가하면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2-3년 만에 교체 사이클 도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민 주가도 확실히 뭐 사상 최고가 랠리 최근에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또 소식이 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니죠. 아이폰 16 공개 행사도 있었는데 아이폰 16 공개 행사 외에 이런 애플 조금 악재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144억 달러 규모 세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야기 나오는데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의 최종 판결이라 합니다. 이제 뭐 항소도 하고 했지만 10년 동안 해서 결국엔 벌금 내야 된다. 내용을 보니까 EU 위원회에서 아일랜드에 최대 130억 유로 체납 세금 징수 명령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20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이고 편법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원래 아일랜드란 국가 자체가 글로벌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을 유치해서 아일랜드 이거 다 세금으로 만들고 하는 건데 요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는 왜 우리는 문제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낮은 세율로 기업들의 유럽 본사 설립을 유치한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거 EU에서 이걸 간섭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EU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답니다. 근데 뭐 정작 아일랜드에서는 이거 세금 그 체납돼도 상관없다 그런 입장인데 EU에서는 안 입굽다. 애플 돈 내라. 그런 입장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결국 뭐 아이폰 공개 있었는데 사실 뭐 AI에 대한 실망감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이폰 공개하면서 그 카메라 컨트롤 버튼 그거 정말 그 아이폰 유저들한테 좋은 기능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기도 하고 결국 오늘 주가 하락시키는 거는 어쨌든 EU에서 약간 세금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